요새 기업 대표님들 만날 때 금기어가 생겼어요. 성과급, 이거 진짜 예민한 주제라서 함부로 못 꺼냅니다. 단순히 주기 싫어서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연말이나 명절에 실적 올리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 성과급 챙겨줄 때 제일 기분 좋다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 성과급이 지금 예상치도 못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됐잖아요. 저도 뉴스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과급은 말 그대로 회사가 성과를 낸 직원에게 고생했다고 더 얹어주는 돈이었거든요. 선물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니었죠. 혹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들어보셨나요? 2019년 6월에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성과급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15명만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간 직원, 지금 있는 직원, 앞으로 올 직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퇴직금이 한꺼번에 수억 원씩 불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송 지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에 무조건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려면 보통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기적인가, 일률적인가, 그리고 고정적인가. 그런데 성과급은 실적이 안 나오면 0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원도 성과급을 은혜적 수혜라고 불렀습니다. 대표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선물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게 과연 단순한 선물인가? 아니면 노동에 대한 대가인가? 이 의문 하나로 시작한 파문이 지금 대한민국 경영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매년 습관적으로 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정도 실적이면 성과급 이만큼 준다 라고 미리 정해놓은 기업들이 타겟이 됐는데요. 어차피 줄 돈이 없고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인데 임금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 논리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소송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15명이서 소장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좀 적은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들이 청구한 이직금, 퇴직금 총액이 당시 기준으로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15명 뒤에 삼성전자의 모든 전직, 현직 직원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회사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2심까지는 회사가 이겼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회사가 이겼던 2심 판결문을 파기환송합니다. 고등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대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인 2026년 1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뜻대로 삼성전자는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스 등 여러 회사가 아직 소송 중에 있고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 소송 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보고 있는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우리 회사 성과급 규정 보니까 삼성 케이스랑 똑같은데? 나갈 때 퇴직금 더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돼서 모든 회사가 퇴직금 정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성과급이 다 임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성과급이긴 하지만 성과 인센티브, 목표 인센티브, 이 두 개도 아예 다른 부류로 보기도 하고요. 대신 법원이 이건 임금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영업이익이 몇 % 이상 달성되면 기본급의 몇 %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어두신 경우입니다. 대표님들은 직원들 동기부여하려고 정확한 수치를 약속하신 건데 법원 눈에는 이게 지급 의무가 확정된 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과급을 매년 12월이나 매 분기 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관행적으로 계속 줬다면 법원은 이걸 이미 임금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성과급 지급 세칙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면 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탈출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핵심 전략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급 의무를 없애야 합니다. 규정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해 놓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회사 경영 상황 봐서 결정하는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익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이번 삼성 판결에서도 개인 목표 달성에 따른 보너스는 임금으로 받지만 회사 전체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은 임금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마지막 3번째, 지급 기준을 매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취업규칙에 10년 넘게 똑같은 문구를 박아두면 법원은 그걸 관행이나 약속으로 봅니다. 매년 경영 계획에 따라 올해는 이런 기준으로 성과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지하고 그때그때 결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난치는 건가? 쉽지 않을까요? 그쵸. 그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규정을 다듬는 건 성과급을 안 주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보상하되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회사의 근간을 지키는 경영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이건 신뢰 문제라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민망하시거나 직원들 눈치가 보이신다면 직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 그리고 탄탄한 보상 체계, 이 황금 밸런스를 잡는 게 기술입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깔끔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